지금 1시간 동안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주제로 설치고 말하고 생각했나요? 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안녕하세요. 살말생 DJ 이꽃님입니다. 여러분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한 적이 있나요? 우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진심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저에게도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있는지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살말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타고 일어나 달리는 법 떠오르게 해줄게. 뜨겁게 널 끌어내줘. 널 위한 세상의 중심은 너, 비좁은 세상은 너. 좀 더 높이 가볍게 skip on my feet. 어서 따라와 봐봐. 이끌린 대로 don't worry. 한열한 샥샥 벌써 넘겠어. 불꽃으로 날려봐. 뜨거워진 이 눈빛. Hey, 가장 높이 빛난 별 잡아보일게. 기다렸다면 끝없이 follow me. 가시 같은 게 so what? 어린 같은 게 so what? 거리 없는 게 어땠어? So what? Take that, so what? I'm so bad. 그게 어때? I'm so bad. 뭐 어때? I'm so bad. 더 자유롭게 I'm so bad. 느낌이 와 터질 듯한 심장을 믿고 난 멈추지 마. Don't wanna wait no more. 온 세상을 누비고 유난히 더 눈부실 tonight. 더 붉게 타올라 원한다면 가져다. 거침없이 빛나니까 I'm so bad. 좀 더 버텨올라 가능성을 열어놔. 절대 널 막을 수 없게 I'm so bad. 강렬한 네 강렬한 따라오는 이 느낌. Hey, 맘을 가둔 유리벽 넘어 보일게. 눈부신 세상 더 멀리 Follow me. 가시 같은 게 So what? 어느 같은 게 So what? 거리 없는 게 어땠어? So what? Take that. So what? I'm so bad. 그게 어때? I'm so bad. 뭐 어때? I'm so bad. 더 자유롭게 I'm so bad. 네, 이달의 소녀 소왓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꽃잎 DJ가 진행하는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프닝에서는 10년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해본 적 있냐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오늘 모실 게스트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체조로 보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김가람입니다. 가람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자주 본 것 같아요. 저희 라디오에 항상 나와주시고 계신데 앞서서 제가 이제 인생의 절반을 체조로 보냈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 어떤 운동 하고 계신지 했었는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기계체조를 했습니다. 기계체조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제가 발레를 취미로 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레 원장 선생님이 좀 유연성이 좋으니까 체조 같은 걸 한번 해봐라 하셨는데 그때 마침 리듬 체조가 엄청 흥행을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리듬 체조가 되게 돈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종목이어가지고 리듬 체조 말고 그 비슷한 기계 체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리듬 체조가 좀 유행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올림픽 영향이었나요? 네, 그때 손현재 선수가 좀 인기가 있었던 때였어요. 본인 7살 때? 네.
우와. 우와. 그랬구나. 근데 리듬 체조가 기계 체조보다 좀 비싸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비싼 거죠? 일단 리듬 체조는 배우는 것 자체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어. 공이나 네. 그런 쪽에서도 돈이 들어가고 또 시합복 거기서도 일단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기계 체조는 일단 보통 맨몸 운동이어가지고 대부분 다 안 들고 그냥 좀 들어도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기계 체조는 뭐 딱히 유니폼을 챙겨 입는 그런 것도 없나요? 아,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학교에서 해주시고 리듬 체조보다 비싸진 않아가지고 약간 리듬 체조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 말고 그 피겨 스케이팅 같이 뭐 그 상황에 맞는 옷을 맞춰 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여러 벌 준비를 해야 되고 기계 체조는 그냥 한 벌이나 두 벌 정도만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계 체조에 4가지 종목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남자는 6종목, 여자는 네 종목 있는데 여자는 일단 마루 있고요. 도마, 2단 평행봉, 평균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람 씨는 어떤 운동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사실 제일 좋아한 거는 마루였는데요. 근데 마루였지만 제일 잘한 거는 평균대였어요. 진짜요? 네. 마루랑 근데 들으면서 마루랑 도마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마루랑 도마는 둘 다 뛰는 종목이기는 한데 도마는 많이 아시는 그런 네. 뜀틀 같은 거고 되게 발판을 밟고 기술을 쓰는 거라면 마루는 그 사각형 매트에 이제 뛰어다니면서 그냥 몸으로 이제 기술을 쓰고 점프도 하고 이게 춤도 추면서 1분 30초 안에 그런 기술을 쓰고 그 하나를 다 하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인 마루예요. 우와, 멋있다. 그러면 평균대를 제일 잘했다고 했는데 제일 잘했다는 그 뭔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떤 부분에서 들었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합을 나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좀 메달 같은 걸 딸 때가 일단 평균대는 꼭 들어갔기도 했고 이제 결정적으로 평균대를 제일 이제 주종목으로 뽑은 게 4학년 때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랑 중학교에서 가장 큰 대회가 소년체전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소년체전 말고 그 다음 대회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5, 6학년 언니들이 이제 있었어요. 4, 5, 6이 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3등으로 결승전에 뽑힌 거예요. 언니들 다 제치고 네, 나이 언니들을 많은 제치고 사람. 3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와, 멋있다. 그래서 일단 평소에도 그냥 평균대 할 때 조금 그래도 잘한다라는 소리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평균대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좀 탑 클래스로 좀 올랐습니다. 와, 그러면은 또 그 기계 체조를 하면서 어떤 운동을 또 했는지 궁금해요. 기계 체조가 그러니까 뭔가 저는 운동을 안 해서 네. 좀 올림픽에서 본 게 전부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균형 잡기 운동을 좀 하는 건지 아니면 균형 감각을 키우는 건지 근력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일단 기계 체조는 전신 운동이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달리기도 정말 잘해야 되고 뛰어야 돼서? 네, 일단 그리고 탄력이 좋아야 돼가지고 달리기도 엄청 많이 하고 일단 근육이 일단 다 있어야 돼서 일단 전신 근육 운동을 다 해요. 그리고 일단 유연성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다 유연성이랑 체력이 제일 좋아야지 운동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럼 7살 때부터 시작했다 들었는데 그러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체육을 계속 했었던 건가요? 네. 어떤 학교도 그럼 체육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사실 대전으로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옥천에 기계체조를 가르치는 그런 데가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아예 초등학교 입학을 대전으로 해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도 대전에 있는 체육 중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둘 다 체육 학교였어요? 초등학교는 체육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 학교에 체조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렸을 적에 발레를 하면서 유연성이 좋다.
그래서 한번 체조를 해보는 거 어떻냐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체조를 한 거였군요. 네. 그 체육학교, 중학교 때는 어떤 운동을 했어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식으로 다 어쨌든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거는 그 사람마다 그 운동을 언제부터 했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 대부분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메달 같은 걸 따기 위해서 이제 좀 고난이도 기술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만약에 올라가게 됐으면 이제 그때는 또 메달 준비도 하고 이제 대학 그거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3 때는. 그럼 고난이도 기술은 어떤 거예요? 고난이도 기술? 고난이도 기술 근데 저희가 기술 난이도가 되게 A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있는데 보통 저는 D 난이도를 연습했어요. 아 그렇게 다 따로. 네, A가 가장 낮고 네. 이게 점점 올라가는 기술 이름도 있나요? 기술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 나긴 나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이게 지역마다 또 부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뭐죠? 저번에 저희 작년에 올림픽 했었을 때는 네. 그 남자 선수가 받았잖아요, 상. 아, 네. 메달. 근데 뭐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기술이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네.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또 이제 뭐 운동에 관해서 말하려 했는데 못했던 거 있나요? 운동에 관해서요? 없으면은 그 뭐지?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네. 어느 학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재미가 이제 맨날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때가 그래도 2, 3학년 때랑 초등학교 2, 3학년 때랑 네. 중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한텐 그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유치원 때가 제일 재밌으셨다면서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막 기술이 높지도 않고 좀 놀면서 하는 저학년 때라서 선생님들이 좀 화도 잘 안 내시고 그냥 되게 재밌게 그 저희 트럼플링 있는 거 거기서 맨날 쉬는 시간에 맨날 그거 뛰고 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그냥 놀면서 해가지고 재밌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됐다는 그런 풋풋한 설레임과 좀 친한 오빠들 이제 있고 그때 또 제가 기술이 굉장히 잘 됐어요. 좀 딱 끌어오를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때가 진짜 재밌었던 거죠. 그때는 진짜 뭘 해도 다 됐었어요? 네. 그냥 기술도 다 되고 해가지고 다음 시합을 좀 노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렇구나. 아니 옛날에 저한테는 분명히 어렸을 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근데 그건 다 똑같을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초반에 시작했을 때가 재밌어요. 근데 그치. 그때는 다들 이제 얘를 체조에 입문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네, 뭘 좀 장난을 쳐도 화를 안 내세요, 선생님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첫 번째 코너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저희 잠시 쉬는 시간 가질 겸 여자친구의 나침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지금 우린 어디쯤에 있을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혹시 돌아보면 서 있는 너 용기를 줘요 말없이 지켜주던 그 마음 알고 있어요 우리 갇히면 그게 꼭 너라면 We can make dreams come true 꿈꿔왔던 마음 알 수 없던 설레임 우린 구름 위를 걷고 쏟아지는 별빛
않을 거예요. 나 힘들 때면 그대를 생각하며 용기를 낼게요. 마음이 좁아지는 아래는 겁이 나지만 너란 나침반 따라 그 어디라도 난 가보고 싶은걸요. 세상 어디 있어요. 아주 먼 곳이라도 우리 함께 한다면 참 고마워요. 내 맘을 알아줄래요. 네, 여자친구의 나침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그 가람 씨가 예전부터 저한테 여자친구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노래를 들으면서 가람 씨한테 이 가사 좀 들려주고 싶다는 곡을 좀 찾아봤거든요. 나침반 곡 가사에는 먼 훗날 시간이 흘러간대도 지금 내 맘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가람 씨가 저한테 해줬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람 씨 운동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운동을 했을 때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가면서 힘든 점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운동했었을 때 좀 비하인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재밌었던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일단 저희 체조부 같은 게 좀 어렸을 때부터 다들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대전 체조는 사람이 정말 적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소수여가지고 다 알고 있거든요. 코치 선생님들, 뭐 친구들, 후배들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저희 체육중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모든 체조부 네. 이제 후배 선배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선배들이긴 하지만 원래 그냥 진짜 친오빠 같은 오빠들이어가지고 맞아, 가족 같다고 계속 자, 말해준 너무- 게. 이제 솔직히 제 친오빠가 있지만 맞아. 친오빠보다 더 친오빠 같은 오빠들이거든요. 시간을 진짜 많이 보냈겠어요. 그래서 사실 운동 그만두고 나서도 연락을 그래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운동을 그만두면 살짝 분위기 같은 것도 그렇고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왜요? 운동을 뭔가 그만둔다고 하면 살짝 그런 눈치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확실히 그래도 오래 봐가지고 좋구나 생각도 들고 재밌었던 거 그냥 오빠들이랑 후배들이랑 하면서 힘들긴 한데 예, 웃긴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요. 그냥 뭐만 하면 다 웃겨요. 그니까 그리고 또 체조하는 사람들 중에 좀 남자 비율이 많았다면서요. 네, 원래 진짜 남자가 엄청 많고 여자는 진짜 없어가지고 항상 저희가 이제 시합이 맨날 4명 이상 해야지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많은데 대전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4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2명,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학교에서 1명 정도 데리고 와서 시합을 그냥 인원수 맞춰서 뛰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반반한 것 같아요. 좀 반반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쟤를 이을 체조부 애들이 없어요. 진짜요? 초등학교에 있긴 한데 왠지 중학교를 안 올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좀 끊기고 있어요. 제가. 아니 들으면서 약간 여자 애들이 좀 없으니까 조금 더 그만두는데 눈치를 좀 더 받겠다. 왜냐면 나 말고 이제 네. 시합 나갈 애들이 없어질 것 같다는 그것도-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고1이 돼서 이제 중학교랑 고1이랑 아예 시합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없었는데 제가 여자 위로 제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완전 주장이었거든요, 여자. 이게 계속 이제 제가 게다가 또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언니들이 원래 있었는데 다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주장이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제 후배들이 이제 다 이제 통과를 하다가 이제 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제 뭔가 제가 또 그만두면은 또 밑에 애들이 또 그걸 보고서 또 살짝 하기 싫어하고 그런 게 있을까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럼에도 사실 불구하고 운동을 그만둔 거잖아요. 운동을 그만두게 된 그 이유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요, 청취자분들이. 근데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슬럼프 같은 게 진짜 한 번씩 1년에 그래도 한 번씩은 조금씩 찾아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때문에 2달 정도 운동을 아예 쉬었어요. 아, 그때 학교에서 확진자가 네. 나와가지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다 전국적으로 쉬었잖아요, 운동을. 아예 다 아. 학교도 쉬고 네네네. 다 이제 집콕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아가지고 다 집에서 이제 2달 정도 있었는데 제가 진짜 처음으로 쉬어봤거든요. 그렇게. 왜냐면 아. 저희가 방학처럼 지낸 적이 없어가지고. 그쵸, 방학하면 더 운동하죠. 네, 오전이 비어가지고 학교 안 가서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쉬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살맛이 나가지고 좀 살도 조금 찌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이제 다시 운동을 하러 이제 그날 다시 갔는데 그때 이제 코치쌤이 새로 오셨어요. 여자 선생님이 저희가 남자 선생님이 혼자서 남자 여자 다 가르치셨는데 새로 오셨는데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이 진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랑 저랑 서로 좀 맞춰야 되는데 서로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안 맞기도 했는데 게다가 또 살이 좀 쪄가지고 조금 조절을 하자라고 하셔서 이제 살을 이제 좀 그때부터 조절을 하고 빼기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했다 했잖아요. 근데 원래 하던 기술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2달 사이에 그냥 아예 그 원래 했던 그 기술이 완전 좀 한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정도 완성이 돼 있었다면 아예 한 20%로 내려간 거예요. 진짜 일단 그거에 살짝 멘탈이 좀 가려구나. 살짝 깨졌어요. 근데 살짝 금이 갔는데 이제 좀 처음에는 좀 이게 자기 합리화를 했죠. 이제 내가 2달 동안 쉬어서 아직 몸이 좀 잘 잡혀가지고 그런가 보다 한 달 뒤면 다시 다 끌어올리겠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또 키도 좀 컸거든요. 그래서 키도 크니까 저희 이단평행봉이 이게 차이가 어쩔 때는 좀 키가 크는 사람들은 알 텐데 다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안 다다가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딱 다리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세를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멘탈이 점점 더 갈리면서 찌지지직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사춘기가 또 빡 온 거죠. 그치. 적응도 안 되고 다이어트도 하라고 하는데 살도 안 빠지고 기술도 원래 되던 게 안 되고 막 점점 하기 싫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기 싫어지니까 운동이 또 더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냥 떼쓰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는 진짜 운동이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못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운동을 그만두자 해서 그만뒀어요. 아무래도 진짜 코로나가 많은 걸 바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 꾸준히 했었잖아요. 7살 때부터 네. 중2 때까지면은 7, 8, 9, 10, 11, 12, 13, 14 어쨌든 8년 정도 했는데 처음 휴식이라는 것도 좀 놀랐거든요. 네. 그 2달의 휴식 동안 처음 쉬었다는 거에 놀랐고 그 사이에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겠구나라는 그 과정에서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붙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이어트를 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제 미디어에서 봤을 때는 네. 체조나 이제 뭐 스피드 아니 네, 피겨 스케이팅? 그래 좀 네. 라인이 보이는 애들은 좀 많이 하는 그쵸. 편이에요. 근데 가람 씨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그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키가 150이었거든요. 151, 2? 좀 커가지고. 근데 그때 살이 쪄가지고 42까지 쪘어요. 뭔 소리야 지금? 41인가 2까지 쪘어요. 딱 던져야지. 근데 이게 무슨 거기서 소리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쌤이 살을 빼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더 크는 거예요. 키도 점점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3, 3까지 컸는데 이제 제가 살이 좀 쪄가지고 한 44나 45까지 아니 최대가 45였거든요. 운동할 때. 더 먹어. 근데 보통 한 44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살을 빼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여름에 원래 여름에 살을 안 빼든 안 빼든 그냥 패딩을 입고 뛰어요. 이게 땀을 좀 빼려고 이게 몸이 좀
풀려야지 기술을 막 쓰고 안 다치니까. 그래서 보통 그냥 뭐 코치 선생님들이 패딩 입고 뛰어라 말을 안 해도 그냥 선후배 그냥 다 그냥 자연스럽게 패딩을 입고 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살을 빼야 되니까 그 땀복이 있어요. 그 네. 땀 되게 잘 나게 해주는 그 안에 이게 딱 해가지고 안에 땀 못 나가게 하는 거 뭔지 알아요? 약간 레깅스 비슷한. 네, 살짝 그게 운동하는 잘 나게 하는 그거를 입고 그 위에 그 안에 일단 얇은 티 하나 입고 그 위에 땀복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좀 저지 같은 거 네네. 입고 그 위에 패딩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 예, 한여름이 한 40도 올라가요. 네네.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장이 한 400m 되거든요. 한 바퀴에. 그거를 15바퀴를 뛰어요. 아, 그러면은 일단 사람이 좀 해롱해롱해지거든요. 그쵸. 정신이 없을 거든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 이제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왜냐면 땀을 빼자마자 바로 물을 마시면 그대로 흡수가 돼서 마시지 말라 해요. 그래서 안 마시고 가서 또 이제 좀 체력 운동을 바로 들어가요. 헐. 하고 이제 사람이 좀 살짝 쓰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을 또 써야 되잖아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기술을 하고 이제 딱 운동이 끝나면 체중을 재요. 저희가 시작할 때 재고 끝날 때 재거든요. 체중을. 근데 끝날 때 이제 체중이 좀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빠진 체중을 보고 선생님이 내일은 몇 가지 맞춰와 이래요. 헐. 네네. 몇 가지 맞춰와 이래요. 그러면은 네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솔직히 선생님이 맞춰오라는 그 숫자가 1kg 그 위로도 아니고 그냥 한 3, 400 위에요. 그 몸무게를 재고 나서 그 3, 400 조금 위로 해가지고 맞춰와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45.3이면은 45로 맞춰와. 네.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운동복 있잖아요. 그게 진짜 얇거든요. 근데 그걸 입고 체중을 잰 다음에 내일 그날 맞춰와 하면은 옷을 입으면 원상복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면 물 그람이 올라가니까 물을 마시면 안 되고 밥도 먹으면 그 뭔가 그람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칼로리가 아니라 그람으로 이제 네. 올라가니까 뭔가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먹으면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진짜 배고플 때는 얼음을 먹었어요. 그 근데 얼음도 많이 먹으면 그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대 한 3개 정도 먹고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과자는 안 먹고 껌을 진짜 매점에 있는 껌을 그냥 싹 쓸어가지고 막 그냥 마구자구 씹고 뱉어요. 씻고 뱉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올라가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마구 씹다가 단맛 빠지면 또 뱉고 또 먹고.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살을 뺐으니까 그 2개월 동안에 몸은 얼마나 좋았겠어. 나는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아이가 드디어 먹어주네. 근데 그때 2개월 쉬었을 때는 코치쌤이 새로 안 오시고 원래 계셔가지고 체중 관리를 따로 안 했어요. 그때 그쵸. 그 남자 선생님은 되게 뭐 살찌면은 체력을 더 길러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좀 네가 무거운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조절을 해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되게 좀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냥 항상 한 39에서 40일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야, 근데 솔직히 가람아 이건 아니다. 아 진짜예요. 사람이 어떻게 39에서 40으로 살? 아니 키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네, 39에서 한 41을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잘 유지를 하다가 살을 빼 이러니까 막 더 먹고 싶고 뭔가 스트레스 좀 신경을 쓰니까 살 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하다가 배가 고프다 못해 이게 안에가 텅 비거든요. 이게 살짝 이게 정신도 나가고 내 배 안에 있는 것도 나가고 이게 사람이 진짜 좀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이 없어져요. 눈에 되게 영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쓰니까 딱 들어가는데 애들이 또 매점을 갔다 와요. 이게 매점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매점 냄새가 다 배어서 들어오거든요. 여기다가 배가 고프니까 냄새가 후각이 더 발달돼가지고 진짜 냄새가 와. 그래서 그냥 침대에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멍 때리고 아니면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또 체중을 관리하는 체조보가 또 다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긴 하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저희 체조부가 한 저까지 7명이었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7명?
네, 8명이었어요. 신입생까지 해서. 근데 거기서 8명 중에 체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저까지 해서 3명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마르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던 거예요. 특히 여자에서는 저 혼자였어요. 아니 근데 너무 나 들으면서 너무 이 얘기는 항상 들어도 속상한 것 같아.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양분이 필요한 그 시기에 네. 아무리 키가 작아도 150에 39면 그거 더 먹어야 돼 가라마. 아 언니 근데 또 그게 저희가 또 시합 때는 이제 몸 그건 또 딱 맞지.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맞지. 그래서 그 시합 때는 더 타이트하게 살을 빼요. 진짜 역대급으로 살을 뺐어요. 진짜. 속상하다. 진짜 기술 연습을 안 하고 하루 종일 뛰기만 해서 살을 하루에 2kg인가 3kg를 뺐거든요. 이게 맞냐? 이게 맞는 세상인 건가? 진짜 하고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운동에 도움이 돼요? 왜또 가볍긴 하니까 또. 몸이? 그럼 네. 가벼운 그냥 뼈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또 살을 그렇게 빼는데 아. 체력 운동은 또 똑같이 하니까 근육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체지방은 없고 근육만 있는 거죠. 약간 어려서 몸이 견뎌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같죠. 약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언니였으면은 나 얘 운동 안 시켰으면 좋겠어. 밥을 계속 먹이고 싶고. 근데 솔직히 제가 초등학생이나 그렇게 어렸으면은 부모님도 그렇게 그렇게 안 시켰는데 왜냐면 제가 중3이기도 하고 뭔가 다른 걸 시작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숫자잖아요. 뭔 소리예요? 전 지금 다른 걸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아니야 대학. 그래서 네. 이제 시합 때는 제가 시합 때 41까지 맞춰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확실히 딱 41까지 빼고 선생님이 이제 시합복을 먼저 입어봐요. 평가전 같은 걸 하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확실히 보기가 괜찮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합을 갔는데 거기서 모텔에 식빵이 있었거든요. 근데 식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쵸 배고픈데. 그래서 그 식빵 저희 여자 코치 쌤이 식빵을 한 사람당 한 장씩은 먹어도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한 장씩 갖고 방으로 올라가는데 선생님들을 마주친 거예요. 남자 선생님들. 근데 저희는 당당하죠. 왜냐면 선생님들 하나는 먹어도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올라갔는데 그게 또 저희 대전 체조부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시합 날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희는 시합을 와서 살 다 빼놨는데 그걸 먹고 싶냐고. 제가 그 진짜 엄청 혼났거든요. 오빠들한테도 야 너희는 시합 와서 그걸 먹고 싶냐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먹어도 된다 하셨는데요. 아니 먹을 그 한창 커야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못 먹고 있는 게 이건 진짜 언제 들어도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체중계를 또 가지고 가요 시합장에. 그래서 체중을 재는데 좀 오른 거죠. 체중이 좀 41까지 뺐는데 제가 42 후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남자가 먼저 시합을 뛰고 그 다음날 여자가 시합을 뛰거든요. 남자 시합 날에 오빠들이 시합을 할 때 일단 운동장을 뛰고 밥을 안 먹고 선생님이 그걸 주셨어요. 사과 한 사람당 하나, 바나나 하나, 요플레 2개, 간식으로 초콜릿 이거 조만한 거 하나 해가지고 그걸 하루 동안 이것만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일단 먹고 살짝 간식으로 요플레를 먹고 진짜 힘들다. 저녁으로 바나나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 이거 진짜 어린애들 갈아가지고 노년을 어떻게 버틸 거야? 언니 근데 진짜 우리 오케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어느덧 3부를 마칠 시간이 왔는데 3부로 넘어갈 시간이 왔는데 이번에 그럼 노래를 하나 듣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람 씨가 추천해줬는데 어떤 곡인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소녀시대의 힘내입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
set me free,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네, 소녀시대의 힘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가람 씨가 운동 그만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힘든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건 꼭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싶다 했는데 어떤 거였나요? 이게 제가 한 그런 다이어트 살 빼는 게 솔직히 살이 진짜 잘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딱히 진짜 완전 비추예요. 진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하고 나서 폭식증이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5일을 운동하고 금요일날 집에 가서 폭식을 하고 토요일까지 폭식을 한 다음에 일요일날에 완전 굶거든요. 그냥 물도 안 마시고 반신욕을 1시간을 해요. 반신욕이 진짜 살이 잘 빠지거든요. 진짜 한 시간 하면 1.2kg가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이게 수분을 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수분을 안 먹고 수분을 빼니까 제가 또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든요.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입원도 했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씻고 나서 차가운 바람을 딱 맞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침대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30분 동안. 그냥 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먹토도 하고 먹고 그람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 100g 빼겠다고 먹토하고 가장 크게 좀 했던 거는 돌코락스 그 변비약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람이 성인이 2알까지거든요. 청소년도 그렇고 최대 2알까지인데 제가 이게 자주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이게 약에도. 그래서 제가 총 18알을 한 번에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늘리는 거예요. 이게 명령되면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점점 늘려야 하는데 처음에 2알 먹고 그다음에 4알을 먹고 6알 막 7알 8알 이렇게 늘리다가 결국엔 18알을 먹어요. 어떡해, 나 눈물 나. 근데 이게 또 먹은 게 있어야 나오는데 먹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요 또. 그냥 계속 그냥 그래서 제가 돌코락스 이게 20알 들어있는 게 하나에 6,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제가 기억했을 때 한 5곽을 비웠어요. 그걸로 일단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나 진짜 눈물 난다. 어떡하냐. 아니, 그게 이 설말생 두 번째 게스트랑 그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근데 다이어트가 그렇대요. 내가 그 필요한 열량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굶어서 제때제때 열량을 섭취를 안 해주면은 애가 한 번 음식을 먹으면은 그 지방을 맞아요. 계속 갖고 있는다고. 저장을 해가지고. 얘가 언제 먹을지 몰라서 계속 이렇게 아껴놓는 거지. 그 다람쥐처럼. 네. 근데 가람 씨는 계속 굶고 그랬으니까. 막 열량을 저장할 그 팁을 안 줬던 게 열량을 저장할 그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니까 약간 그 코로나 그 시기에 몸이 얼마나 너무 고마웠겠어. 사실 네. 코로나가 그 운동을 그만두게 할 수 있었지만 뭔가 본인의 몸에게는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운동을 하면서 진짜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만약에 살을 그날 어떤 날은 되게 잘 마치거나 더 엄청 더 빠져서 온 그런 맞춰서 온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이제 원래 매점을 못 갔거든요. 맨날 있어도. 근데 이제 그날에 이제 오빠한테 가가지고 잘 맞춰서 온 날에는 오빠한테 오빠 저 체중 오늘 맞췄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어도 돼요? 이러면서 근데 오빠가 그래 오늘 살 빠졌으니까 그래도 하나 먹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나 먹고 그날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진짜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게 정말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봐 만약 먹으면 걸리면 혼나요. 그렇죠. 왜냐면 야 너 체중 맞춰야 되는데 먹으면 어떡해? 왜냐면 오빠들은 왜냐면 맨날 혼나니까 안 맞추면 걱정스러운 마음에 맨날 혼나는데 오빠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배고파요. 이러면서 어떻게 동생 같은 애가 먹고 싶다는데 당연히 먹게 해주지. 한입 정도 그래도 주거든요 오빠들이. 근데 하나 그 통째로 먹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 그치, 아이스크림 몇이나 된다고. 근데 그 아이스크림 못 먹어가지고 항상 오빠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리고 체중계가 있는데 제가 체중계를 진짜 매일매일 재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강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재고 화장실 갔다가 또 한 번 재고 한 하루에 한 20번 30번을 재요. 그냥 맨날 체중을 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그냥 왠지 올랐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진짜 신경이 쓰이겠다. 그냥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10년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그게 어쨌든 본인만의 생활 방식이었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람 씨는 저한테 지금이 더 행복하다했잖아요. 운동을 네. 그만두고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본인의 그 생각은 왜 들었던 거예요? 일단 제 그냥 음식 같은 거에 그런 이거를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걸 아예 집어치우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아예 안 받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일단 제가 운동을 하니까 일단 평소 이제 애들이 친구들이 그냥 일상으로 즐길 수 있었던 거를 즐겨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 맨날 학교 끝나면 운동을 바로 가니까 막 친구들끼리 막 학교 끝나면 막 놀고 막 그러잖아요. 친구 집 가고. 근데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전화 가서 진짜 그냥 전화 오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저의 가장 큰 환상 그냥 일반 학생들의 환상이 그냥 학교 끝나고 막 카페 가고 막 마라탕 먹고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걸 다 하고 있어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맞아. 운동이 힘들었는데 또 안 하니까 또 좋고 근데 맞아요. 좀 그런 거 있어요. 운동을 또 오래 하다가 이제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거를 딱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오래된 친구를 잃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좀 우울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뭔가 좀 한 번씩 운동 하고 그냥 재밌게 다시 한 번씩은 또 하고 싶다 생각은 드는데 기계 체조가 또 그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쵸. 또 상용화되진 않았잖아요. 네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있지도 또 않고. 그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한 번씩 그냥 다시 하면 또 재밌긴 하겠다 그런 생각은 되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젠 취미로 즐기고 싶은 거고 나는 어쨌든 그거를 업으로 삼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행복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네.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애들이랑 그냥 진짜 수다 떠는 게 너무 하고 싶었다. 그게 로망이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제일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맨날 이 라디오도 친구들이랑 놀러 오고 맨날 그러는 모습이 저는 진짜 오히려 가람 씨가 운동을 그만두고 진짜 더 행복해 보인다. 물론 그게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보기엔 많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사실 진짜 쉬는 날이 365일 중에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주말에도 쉬긴 쉬지만 그게 주말에 또 막 마음 편히 쉴 수도 없는 거고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운동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 쉬잖아요. 근데 딱 그 추석 전날까지 운동을 해요. 설날 그 전날 딱 그 전날까지.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이틀만 쉬었으면 진짜 딱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차라리 대청소할 때가 있거든요. 대청소하는 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대청소하는 날은 체조부가 파티하는 날이에요. 그냥 너무 진짜 다 웃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진짜 가람 씨 저는 물론 가람 씨가 어떤 삶을 보냈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항상 들었던 그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코로나가 없이 그냥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운동이 잘 되면 또 기분이 좋거든요. 재밌어요. 엄청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미 어쨌든 그 만약에는 있을 수 없는 그건 일이니까 맞아요. 지금의 삶이 좀 어떤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은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냥 지금 방학을 제대로 보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본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가장 큰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 결단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진짜 뭔가 음. 아직 인생을 17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치. 거의 진짜 반년 인생이 딱 반 정도 한 거잖아요. 반보다 더 했. 그쵸. 10년을 한 거죠. 그죠. 반보다 더 했는데 음. 그거를 뭔가 제 의지로 끄는 게 뭐 좀 솔직히 좀 자랑스러워요. 그쵸. 맞아. 왜냐면 시작한 것도 제 선택이긴 했지만 그때는 어렸을 때라 그냥 맞아. 뭔가 그냥 그때는 솔직히 재밌고 그냥 하니까 왜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그 10년 동안 하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곧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거를 3년 남은 걸 그냥 제가 포기하고 그냥 끄는 거는 솔직히 좀 괜찮다. 맞아. 저는 사실 진짜 포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본인한테 건강한 길을 더 찾아간다는 그 선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많이 들었냐면은 운동은 어렸을 때 어쨌든 어른들의 입김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얘가 잘하네. 그럼 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내가 좀 그만두고 싶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랑 싸우고 선생님들이랑 싸우고 뭐 학교 사람들이랑 싸웠지만 결국에는 가람 씨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년을 했다는 것도 자부심이 물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선택한 순간이 있다. 이거에 좀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 수고했어요. 네. 진짜로. 진짜 전 제가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그 10년을 했다는 거에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생각해요. 네, 뭔가 제가 원래 진짜 끈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조금만 하다가 실증이 나는 편인데 10년이면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 했는데 맞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진짜 어떤 거 하나에 본인은 이미 전문가거든요. 제가 근데 맞아요.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난 10년 동안 뭘 해본 기억이 별로 없단 근데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좀 직업병이 있어요. 이게 살짝 뭔가 그 한 번씩 이제 아마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막 연들기를 하거나 그냥 그런 걸 하는데 그냥 발끝 같은 게 까딱해도 기분이 나빠요. 살짝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살짝 머릿속에서 저거 하면 0.1 감점인데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막 생각이 나고 막 맞아. 뭔가 계속 운동을 하다가 이게 좀 쉬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끝났는데 뭔가 안 하니까 되게 불안하고 뭔가 왠지 그래도 몸을 계속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근데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쵸. 집에서도 그냥 계속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취미로 이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만뒀다 해서 아예 그거를 안 보고 등 돌리고 포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얘는 내 과거였지만 어쨌든 그거는 나를 앞으로 더 삶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별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살짝 그나마 운동을 하고 나서 살짝 후회했던 게 이제 살짝 아주 찔끔 후회했던 게 살짝 그 이제 대학교 근데 이제 저희 이게 보통 그래도 운동 선수든 그냥 일반 애들이든 다 결국에는 좀 진로를 고민해서 가는 거잖아요. 체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좀 쉽게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좀 충남대 체육교육과를 갈 수 있는 그거였는데 제가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만뒀는데.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가람 씨가 조금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 꼭 아니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조금 더 있어봐도 괜찮겠다라는 거를 가람 씨를 이제 거의 반년 봤죠 우리가. 네, 진짜 거의 반년 보면서 이런 거를 해봐도 진짜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 그만두고 지금 현재 목표는 뭔가 제가 진로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나 그런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원래 운동만 하다가 그게 없으니까 뭘로 직업을 딱 목표를 좀 세우고 싶은데 목표를 세우기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좀 이걸 더 해보고 싶다 하는 걸 좀 맞아. 좀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가람 씨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나도 나도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죠. 어쨌든 가람 씨도 한 90년 남았고 저도 한 80년 남았는데 내가 이 딱 하나의 직업을 가진다 해서 80년 동안 할 거 아니잖아요. 100세 인생. 그쵸? 그쵸, 100세 인생. 그래서 진짜 본인이 10년 운동을 했으면은 뭐 10년은 다른 뭐 말하는 걸 해도 되고 10년은 뭐 책을 읽어도 되고 본인이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가람 씨한테도 말을 하면서 나한테도 말하는 거고 이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아 근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많은 이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그러셨는데 뭐 운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 할 때 제가 하면 그래도 다 잘 할 거라고 하셔가지고 좀 자신감이 생겨서 좀 여러 가지 다 해보려고요. 맞아요. 가람 씨는 뭘 하든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반년밖에 안 봤지만 반년씩이나 봤지만 모든 걸 다 잘하고 그리고 가람 씨가 있으면 분위기도 달라지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너무 길어요. 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람 씨 이제 보내드리고 전 바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뭐예요?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빨리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끝나서 아쉽고요. 어차피 저희 K-pop 오타쿠 또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 2주 동안 더 봐야 되거든요. 그거 다른 방송이에요. 아 죄송. 네, 어쨌든 그때 또 보고요. 언제 또 불러주면 올게요. 맞아. 그리고 본인이 방송 만들 수도 있고. 그쵸?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가람 씨 보내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어느덧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곡은 위클리의 애프터 스쿨이라는 곡인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가람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무언가를 진심으로 해본 적이 있을까? 힘들지만 즐거워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을까? 힘들다고 뭐 금세 포기한 건 아닐까? 그러면 앞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람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 무언가를 그만하게 되더라도 그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거라고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무척 재밌었습니다. 살말생 청취자 여러분들도 목요일 6시를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다본 하늘은 와우 다운로드 폰 게임보다 짜릿한 이 놀이 같이 만든 우리 플레이리스트 좀 더 크게 틀어줘 지금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아 여기 눈부시게 반짝이는 걸 모두 담았어 전부 다 찍었어 앨범 가득한 비디오 어디로 튈지 모를걸 우린 코드가 딱 맞았지만 난 날부터 You know 말을 안 해도 늘 마음이 잘 통하는 걸 우리 스케이트보드 위로 같이 춤을 추듯 발을 굴러 바람 그 사이를 가로질러 여기저기 멀리 아주 멀리 저 끝까지 I'm so good with you 날아올게 참 두 눈을 맞추고 끝말이 날리고 Ready set go feel it 자유로워 이대로 멈추지 마저 끝까지 훌쩍 날아가 우린 이제 이곳을 벗어날 거야 그때 마주친